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 부인입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공약과 트럼프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현황입니다. 자, 미국 보시면 7월 15일 기준으로 354만 명입니다. 전체가 13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 수치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거의 100만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멕시코도 3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안 잡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미국 30대 남성 코로나 파티 갔다가 사망. 내 실수,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자,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미국의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부터 초대받아 코로나 파티에 대수롭지 않게 참석했다가 바이러스에 걸려 이 같은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미국이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를 굉장히 코비드19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안 쓰다가 지금 이제 쓰고 있죠.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죠.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까 전염력이 강한 코비드19에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연준과 트럼프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때부터 내린 게 코비드19 때문에 내렸어요. 근데 언택트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 기존 고점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유동성과 그리고 코비드19는 금방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나스닥 주가를 올렸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돼 있죠. 나스닥.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고요. 미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홍콩 보안법 통과입니다. 자, 트럼프가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원래 이제 행정명령을 한다고 예고는 했고 실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실제 했고, 자, 7월 1일 23년 전 홍콩이 반환된 날이어서 법 통과 시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누렸다. 그 특별지위가 뭘까요? 특별지위는 1992년 홍콩 정책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홍콩을 비자, 법 집행, 투자, 무역 같은 분야에서 중국과는 세퍼레이트 시킨 거죠. 여기 중국이 있으면 여기 홍콩 있죠. 홍콩은 별도로 한 거죠. 그래서 본토보다 낮은 대미 수출 관세, 적응 규제, 그리고 기술 공유고, 보면 굉장히 이게 핵심이 뭐냐면 글로벌한 자금들이 이제 홍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다른 관세, 세금, 비자, 법 집행, 투자, 무역 같은 것들을 다 예우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외 위안화 거래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통해 소위 글로벌 금융 허브가 돼서 홍콩이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다 이런 이유였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홍콩 소환법을 통과시켜서 같이 미국에서는 이런 특별주의를 박탈하는 것을 서명을 한 거죠. 자, 오늘 핵심 주제인 조 바이든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요. 이분이 이제 조 바이든이고요. 이분은 조 바이든이고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어느 당이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고 미국은 딱 두 개가 있죠. 공화당, 민주당이 있죠. 그래서 공화당 지금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샌더슨을 경선에서 물리치고 올라온 지금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죠. 자, 조 바이든이 굉장히 전 세계에 센세이션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4년간 2,400조입니다. 조, 달러 아니고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물론 바이든 기존 입장보다 급진적이고 구체적인 호평. 이분도 지금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기후변화 넘어 경제 회상의 방점, 일자리 100만 개 생길 것. 자, 석유업계 등에 업고 당선된 트럼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죠. 공약에 대해서. 자, 바이든은 미 동부 델라웨어에서 공개한 두 번째 경제회복 전략에서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예산이 얼마일까요? 미국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자,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하시죠.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5천조 정도가 되는 거죠. 있나요? 맞죠? 5천조. 1,000원을 계산했을 때 5천조가 좀 안 되는데 1,200원 계산하면 5천조 좀 넘겠죠. 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예산 딱 10분의 1입니다. 자, 500조입니다.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죠. 1년. 이거 상식으로 알아보면 좋아요. 400조에 좀 중반 좀 넘었다가 계속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00조입니다. 현재. 미국은 기억하세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1년 예산이 5천조. 근데 4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랬죠? 2천조 달러, 2조 달러니까 1,200원을 계산했을 때 2,400조죠. 2,400조면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좀 안 되는데 이걸 4년에 나눴으니까 4년이죠. 6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청정에너지가 뭐냐? 자,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 개 건설, 기존 빌딩 400만 가 주거시설 200만 개 업그레이드,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자동차 업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적용, 주택 소유자의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자동차 소유주에게 친환경 차로 변경 인센티브 등이 담겼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자동차가 제일 많죠. 자동차, 이산화탄소 자동차를 실제로 여기서 지금 밀고 있는 게 전기차죠. 이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실제 에너지 절감이나 일단 환경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선점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 이산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근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그나마 수력 같은 거는 참 지금도 옛날부터 많이 쓰던 거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실제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면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전기 요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전기는 앞으로 더 많이 쓰여요.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 전기차로 많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충전하는 방식인데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미국 전력 60%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생산되는데 기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 터빈을 6만 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등 저장 등 친환경 기술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보시죠. 자,
지난 향후 10년간 2,000조를 투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 계속 맥락이 이어지죠. 여기다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 아까 그거는 산업을 융성하고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이런 예산을 써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업계를 회생시키겠다고 한 게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인데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갑자기 중국으로 시작된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체리피크도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업계가 지금 파산 기업이 나오고 있죠. 체리피크는 뭐 셰일 업계에서는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는 2조 달러는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법인세 인상, 재정 지출,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죠. 법인세 인상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이 됐죠. 텍사스는 이게 이유가 뭘까? 제가 예전에 드렸지만 셰일가스 업체들이 유가가 20불대, 10불대 이렇게까지 가면서 0불대로 갔지만 뭐 이거는 뭐 잠깐 그랬던 거고 선물이기도 10불대, 20불대까지 갔다가 생산 단가가 40불대인데 그러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중요한 거는 다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들어갈 거고, 고정비가 들어갔는데 그 고정비만큼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적자고, 또 은행이나 그런 투자 회사로부터 받은 거를 계속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파산을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트럼프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16% 떨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냐면, 이분이 굉장히 전략가인데 이분이 로저스톤이죠. 이분이 지금 보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감형 조치로 그를 수감되지 않고 면접을 와요. 최근 일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불법을 제외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굉장히 전략가인데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실제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지난 90일이죠. 30일도 받고 다 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근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이든이 파란색이고 트럼프가 빨간색,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될. 트럼프는 현직이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고, 굉장히 언론에 노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구글 트렌드가 굉장히 유효했던 게, 둘 다 힐러리랑 트럼프랑 둘 다 후보였단 말이죠. 후보였는데 구글 트렌드에서는 트럼프 검색량이 더 많았어요. 네거티브에 됐던 뭐 포저티브에 됐던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됐죠.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지율은 지금 바이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이게 더 높은데 그전 힐러리랑 했던 싸움과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직이지 않습니까? 현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량은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조 바이든은 좀 약한데 지금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전략가를 재선을 위해서 지금 보면 면죄부를 줬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승리를 한다고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떤 역할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요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괴할지 좀 궁금합니다.
WTI 유가는 지금 40불까지 올라왔고요.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다시 이윤을 낼 수 있는 셰일가스 업체는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조 바이든 같은 그 민주당 계열에서 되면 이런 셰일가스 업체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고 확진자 수는 전 세계 독보적 1위입니다. 보셨죠? 독보적 1위입니다. 거의 25에서 한 28% 정도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에? 코비드19 확진자에. 심각한 거죠. 경제가 셧다운되고 있고 경찰의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시위가 번지고 바이든의 공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히마이크는 주식은 살려놨어. 왜 주식이 중요하냐면 미국은 재산이 우리나라 달리 거의 70에서 80%가 주식입니다. 다 401k라든지 엄청 많이 회사에서 다 들어져 있고 자동으로 재산을 주식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주식까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연준과 같이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고점대 상당히 낙관적이고요. 연준과 트럼프 작품이고 실물 관계를 빨리 살려 안심할 수 있는 재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물 관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셧다운을 하고 있고 참 문제가 있죠.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못 올렸는데 오늘 또 죽전 부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